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일요일 오전 3시, 새벽 3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전 3시니까 새벽 3시입니다. 그 담당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인데 여성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영장 발부하는 사유로 16자를 영장 발부 사유로 기재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인멸의 염려가 있다. 여기 16자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이런 중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만 좀 복잡해 보이거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사유를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두리뭉술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 16자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게 용어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관용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법사상 16자 결단,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막 이렇게 쓰면 어떤 사건이라도 그냥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명예,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법원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직선거리로는 300m짜리입니다. 이게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나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고든 사람이 있어서 1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에 뭔가 법원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사법부의 권위가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 여러 가지 이 실추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을 나열해가 공개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동영상을 제작해가 대법원장 부속실에 거기에 연락해서 그 동영상을 보내도 좋다고 받겠다고 해서 보내드렸고 그것이 수령했다. 그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동영상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16자 결단은 뭘 연상시키는 거니까 저에게는 모택동의 게릴라 전법 16자 전법을 연상해요. 하필 딱 16자 같아요. 모택동이가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게릴라 투쟁할 때에 한자로 16자, 내자. 어떤 경우냐? 적이 물러설 때 우리는 공격한다.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몸을 숨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인데 뭐 병법의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특별히 모택동이가 16자로 이를 정리했다고 해서 16자 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난데없이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법부에 의해서 16자 결단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 9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를 기각하는 사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 이른바 잘 알려진 위정교사 사건 그리고 대장동 북한 송금 사건 등 일련의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포괄해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사유로 1. 위정교사 사건은 인정이 된다. 범죄가 증명된다. 범죄가 증명되면 그거 하나라도 중대한 사법방해니까 구속해야 되는데 인정된다. 2. 나머지 일들은 일단 소명이 되는 듯 하나 무슨 소리가 아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듯 하나
그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이 피의자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일거수일투족이 중인 환실에 모든 국민에게 거의 노출된 상태니까 그가 자기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 위정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이 최 부장판사의 16자 전법에 한번 대비해 봅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어떤 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의 다소 있지만은 중인 환실에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은 24시간 노출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서 숨소리까지 바깥에 전달되는 이런 마당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경우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만일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이었다고 한다면 난 틀림없이 기각했으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번 이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다. 왜 제가 터무니없다는 말까지 하는가 하면 이 담당 부장판사가 머뭇거리다가 기각을 한 겁니다.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 전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5시간 실질 심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있었다. 그리고 6시간 뒤 새벽에 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이 변호사들과 이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과 의논을 해봤더니 그 최 부장 판사 심리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하면서 16자 결단을 했는가. 처음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정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최 부장 판사는 이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선입감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양쪽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변호인 측 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실질 심사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을 감고 생각했더니 뭐 기록을 들춰보고 했겠습니까? 저는 법원의 속 사정을 비교적 아는 사람으로서 영장 실질 심사 제출됐던 그 증거를 뒤져보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입감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기각을 하자고 하니 영장 청구한 쪽에서도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기각하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 또 발부를 하자니 그 시간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는 시간에는 수만 명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위 행진을 해가지고 서부법원에 몰려 있으니까 자 저들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가 유창훈 부장판사처럼 영장을 발부하면 발부하는 대로 기각하면 기각한 대로 사유를 써야 되겠는데 자 펜을 잡고 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자기 생각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선입감이 영장 발부 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다가 지워버리고 하다가 6시간이 지났다. 에라이 이거 간단하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16자면 간단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조인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한 종합된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법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인가. 이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할 때 친절하게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그 구속 사유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최소한으로 몇 개 항목이라도 그 찍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지금까지 누적된 이런 일방적인 그릇된 행태로 이 16자 결단으로 법원의 명예와 권위는 거의 실추됐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기소되고 4년이 넘고 지금 5년이 됐는데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송철호 그 당시 시장 그리고 황운하 한병도 전 의원 이 5년 사이에 기소된 후에
피고인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내가 4년을 다 해먹었고 또 22대 국회까지도 형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22대 국회에도 황운하 한명도가 또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이 결심돼가 판결 기일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이런 상태다. 둘째로 몇 가지 사례를 들게요. 윤미향 씨. 이게 비례대표가 된 후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게 앵벌이 해갖고 챙긴 돈을 횡령했다. 억대의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어찌 됐습니까? 그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지난 여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당시에 대법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났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어찌 됐습니까? 다 뭉개고 있잖아요. 지금 2024년 11월 15일에 비로소 그 여러 가지 죄목의 사건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도합 1년 안에 판결이 나도록 공직선거법에 법관에 대한 의무 규정 6개월 안에 해라 3개월 안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그게 어긋나면 징계 사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났다. 2년 2개월 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나머지 사건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오래 걸릴는지. 그러나 다만 현재 주목되는 것은 이게 2심에 넘어간 것이 작년 11월 15일이니까 이번 2월 16일경에 이게 3개월이 되니까 그때까지 고등법원 판결이 나야 돼. 그걸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16자 결단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두고 탄핵으로 결의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회부하고 또 곁들여 갖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내란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해놨어. 그러니까 세 가지 덫을 씌워놨어. 탄핵 결의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로 구속했고, 그 다음에 특검을 발의하고.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 이보시오. 대통령이 탄핵 결의를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회부되면 그 순간에 직무정지가 되고 관저만 대통령 관저지 그게 감금 상태요. 그거 좀 기다려야 돼, 그 결론을. 근데 여기에다가 양 뒷북을 쳐가지고 공수처가 양 당황하듯이 양 쏜살같이 수사에 앞서고 그리고 특검까지 지금 발의를 하고 어제는 대통령이 그저께 새벽에 공식으로 구속이 정식으로 됐는데 어제는 다시 공수처 수사관 등 6명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공수처 수사를 해야 되겠다. 나오시오. 그 옛날식으로 하면 너 오랏줄 받아라 이거야. 너 오랏줄 받아요. 오늘 어제 그런 일이 있고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일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내가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위해서 방어권도 행사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또 나를 불러가지고 오라를 받아라.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관차가 최고 속도로 저 산꼭대기에서 철로를 따라 아래로 이렇게 돌진해 내려오는데 비탈길이고 하니까 그냥 가속력도 붙어가지고 이거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겁니다. 이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지금 28건의 탄핵 발의를 하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요 사건 수사 담당 부장검사,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다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고 그래서
그걸 위협해가지고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 또 그 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실질로 행사하니까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되는데도 국무총리에 준하는 것으로 또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대리인 이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타박하겠다, 탄핵하겠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말을 썼어. 자, 이게 제가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정신분석학자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하고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했더니 이게 지금 이재명 강경파의 이런 행동은 세디즘적 현상에 따른 병적이다. 세디즘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주로 이제 남자이겠죠. 성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하는 여성에 대해서 그냥 가학 행위를 해가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세디즘이라고 세디즘. 근데 저는 이게 정치적 세디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과 강경파들은 달리는 열차에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두들겨 팬다. 이재명, 윤석열 두들겨 패고 그냥 두들겨 패고 뭐 정권이 무너지고 말고 국격이 의지되고 말고 상관없다. 계속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쾌감을.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19도 현장에서 본 사람이고 그 뒤에 정치적 사건에는 현장이나 가까이 있어서 본 사람이에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왕조 시대 얘기입니다. 뭐 안동김 씨가 60년 세도를 했다. 여흥민 씨가 30년 세도를 했다. 대원군이 기껏 10년을 집권을 했다. 그럴 때 나온 말인데 지금도 이게 광화문 것처럼 쓰이고 있는데 지금 SNS 시대에는 권불 10년은 없습니다. 길어야 권불 5년이죠. 대통령이 5년 아닙니다. 대부분은 권불 2년 반이에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권불 1년에 다 나자빠져요. 그리고 다 범죄 혐의를 다 뒤집었어요. 지금 정치적 세디즘에 빠져가지고 이런 반역사적 반헌법적 무도한 행위를 하는 이 강경파에 대해서 그래 5년이고 10년이고 참아주고 그 하늘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걸 저는 예언하려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광폭열차 세대주의적 이런 쾌감을 느끼는 사이에 이쪽도 절멸하고 그 동시에 이들도 절멸하게 된다. 둘째로 이들은 그래도 고개를 숙여 동정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 가속력에 스스로 깨지고 말 것이다. 그게 언제냐? 그 시간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오래지 않을 것이다.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국민은 어찌해야 되냐 이 순간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하느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반지성에서 이성적으로 돌아서주길 바랍니다. 이 세대점적인 이 병태에 함몰되어 쾌감을 느끼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신이 바로 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